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캔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보를 놓아보면서 함께 초반 판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간의 대국이기 때문에 사람 바둑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이고요. 수준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들도 정말 많아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도 좀 이해하기 힘든 수법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저의 관점에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포석은 화소걸 포석이에요. 제가 만든 기보집 가운데 화점 소목 걸침의 포석이라고 하여서 화소걸 포석의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판 기보인데 보시다시피 전체 수순 제가 일부러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63수예요. 보통 60수에서 90수 정도 사이에 이제 기보 수순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수부터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좌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인공지능 기보집을 놓아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기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일단은 숫자를 이렇게 띄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좌점, 소목, 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양한 포석을 제가 좀 기보집을 많이 만들었는데 화소걸 포석은 비교적 최근에 만든 기보집입니다. 이게 이제 걸쳤을 때 저희가 이제 그 고바야시류라고 하죠. 받아주면 이렇게 변벌림을 해서 이러한 포진을 과거에 많이 두었었는데 요즘은 걸침에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기보상에도 손을 빼고 3-3을 침입해서 진행을 했고요. 추후에 양걸침을 당하더라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손을 빼고 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3-3 침입도 많이 사용되지만 프로들 실전 대국에서는 붙여서 이렇게 한 칸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포석도 좀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5번으로 바로 걸쳐가죠.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눈목자로 싸움을 피하는 거죠. 변에 우군이 한 점 와 있어서 약간은 좀 여유 있게 걸치는 것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 인공지능 추천수이고 가까이 가더라도 협공보다는 그냥 보통 붙여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추후에 하변을 깰 수 있는 수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깨는 법도 있고 그리고 좀 보시면은 저공비행에 침입해서 깨는 방법도 있어서 흑의 실속이 좋아 보이지만 막상 이러한 타겟 수법들을 인공지능이 너무나 잘 알려주기 때문에 100으로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사실상 5대5로 호각이죠. 자, 기보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보상에는 3-3 침입을 해서 발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자, 여기서도 양걸침으로 이제 둘 수 있고, 이건 정답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실전에서는 이렇게 눈목자로 굳혀서 지켜두었네요. 다시 협공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협공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약간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좀 널찍하게 협공을 하는 걸 추천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가까이 한 칸으로 협공을 했을 때 만약 상대방이 바로 3-3으로 전개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 진행은 보통은 100이 만족스럽습니다. 협공에서 3-3을 침입을 하면 9번으로 건너가는 것이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또 귀중한 선수가 100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100이 조금은 활발한 정석의 진행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받아주지 않고 2번으로 변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붙임이 나왔을 때 끼워 있고 나면은 실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양이 100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받아주고 진행이 되는데요. 요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선수로 흑이 살았죠. 그리고 변벌림까지 또 차지하게 되면서 조금은 흑이 활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바로 위를 붙여가는 것도 물론 변 쪽에 돌이 왔을 때는 부분적으로는 뭐 이쪽으로도 올 수 있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약간 높게 조금 비틀어서 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형태에서 이제 지켜갈 때도 예전에는 무조건 붙여서 이게 한 점을 약간 눌러놓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러한 진행이 나왔을 때 좀 14번에 일단은 붙여서 잽을 날려서 베개 모양을 좀 약간 중복시키는 형태도 흙으로서는 만족이고요.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흙이 조금은 활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잘 지키지 않고 요즘 많이 나오는 수는 한 점을 약간은 나오게 해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3, 3을 지켜서 두텁게 지키면서 속도를 몰아가는 방향으로 둘 때도 많고요. 그리고 변의 새가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3, 3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좌측의 모양을 키우는 방향으로 눈목자 또는 나를자 정도로 이렇게 지키는 방향의 수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3, 3을 뒀을 때 흙이 한 점을 빠져나오지를 않고요. 이럴 때 이쪽을 역으로 가요. 백이 둬야 될 자리를 변 쪽으로 가게 되면 백은 흙을 제압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변 쪽으로 전개를 했을 때 좌변의 백세를 자연스럽게 지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도 그 흙한 점을 제압 하고자 한다면은 붙이는 수가 일감으로 떠오르고 또 뒤에 보면 바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행마인데 이 수가 요즘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약에 이제 두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대방이 손을 빼더라도 붙이는 수보다는 뭐 나를자나 눈목자나 또는 3, 3으로 지켜가는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낮은 좀 가까이 가는 협공보다는 인공지능은 좀 높게 가는 것을 추천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 기보집상으로 3칸 낮은 협공이 나왔고 이때도 바로 전개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전개를 한다면 이 진행도 가능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좀 알기 쉽게 둘 수 있겠죠. 네, 실전에는 이렇게 인공지능 기보집상에는 발빠르게 손을 빼고 붙이는 정석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모양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바둑 공부 하실 때 상대방을 무겁게 만들 때, 한 점을 무겁게 만들면서 공격을 할 때 이 붙이는 수가 좀 약간 상용의 그 상대의 돌을 무겁게 만드는 공격의 수법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를 들어 그냥 나를자를 둘 경우에는 물론 붙이는 수도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나를자를 둬서 한 칸을 벌리기만 하더라도 상대의 돌이 좀 쉽게 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붙여서 상대 돌을 무겁게 만드는 이러한 착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변벌림의 돌이 없을 때도 14번, 15번의 이 교환이 많이 사용되죠. 네, 특히나 돌이 있을 때는 나를자를 방비하기 위해서 또는 붙임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이 교환이 불가피한 백으로서는 또 아주 실속이 있는 수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는 저도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좀 어렵지 않은 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여기서도 뭔가 이 101점을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가지고 잡으러 가고 싶은 그런 장면인데 이런 돌이 잘 안 잡힙니다. 공격이 잘 안 돼요. 붙여서 이렇게 나오기만 하더라도 공격이 쉽게 안 되고요. 자, 이쪽을 붙여서 나오더라도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좀 쉽게 타개가 되는 형태예요. 끊기는 약점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렇게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씌워서 모자를 씌워서 공격은 모자로 가라 해서 이렇게 두라는 건데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공격을 할 때 이렇게 모자를 씌워서 호방하게 상대들을 압박해 가는 수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상용의 공격법으로 알고 있었던 수법들인데 인공지능은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찔러서 한 칸을 뛰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만약 끊게 되면은 실속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게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끊는 수는 안 되고 받아야 되는데 이런 쌍립을 두게 되면 너무나 좋은 자세죠. 공격이 잘 안 됩니다. 이 끊는 약점도 남아있고 중앙으로 술술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자, 그래서 그냥 한 칸을 이렇게 좀 유연하게 뛰면서 느긋하게 공격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도인데 여기서도 흑 두 점을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싶은 자리예요. 그러면 이때도 잠시 뒤에 나오지만 여기서 흑 두 점을 약간은 허술하게 이렇게 짚어가는 약간 문목자로 짚어가는 수가 아주 멋진 행마입니다. 좀 끊어달라는 주문인데 이렇게 끊어서 흑 한 점을 제압을 하면은요. 예,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백 두 점이 위험해지죠. 그리고 만약에 반발을 한다면 붙이는 수가 떠오르는데 요 행마가 반발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약점 때문에 끊겨서 백이 곤란한 형태입니다. 축으로 잡히는 형태와 끊기는 수가 맞보기로 백이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기보상에는 날일자로 행마를 했고요. 자, 이렇게 씌워가니까 이때도 끊어달라는 주문입니다. 끊어오게 되면 반대편, 자, 아래쪽에 백 두 점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보상에는 이제 받아주는 진행으로 전개를 했어요. 이런 행마는 저도 사실 19번으로 이렇게 짚어가는 수가 좀 공격을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끊어달라는 주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걸 일종의 성동격서인데 좀 알고는 있는데 실전에서 막상 두어본 적은 몇 번 안 되는 아주 고급 수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발을 한다면 백도의 약점 때문에 잘 안 돼요. 지금도 끊겨서 곤란하죠. 자, 그래서 실전에선 받아주고 기보상에서는 이렇게 막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인공지능 기보집인데 다시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해보면 좀 더 어떤 수들의 깊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기보집만 놓아본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관점에서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보집을 놓아보실 때 아마도 왜 이렇게 두는 것일까? 그 한 수 한 수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이 떠오르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뭐 수순이 몇 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수 한 수 어렵죠. 상당히. 그 17번 한 칸 뛰는 수도 사실 뭐 100을 좀 강하게 몰아붙이고 싶은 그런 장면인데 왜 이렇게 한 칸을 뛰는지 보았더니 수순상에서 이렇게 짚어가는 수가 아주 멋진 공격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의 기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은 두터운 외벽을 쌓았죠. 실전 심리상으로 백이 뭔가 빨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장면인데 이런 모양을 이제 흑이 먼저 선점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젖힘을 당하게 되면 끼우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느는 수, 이런 수를 당하게 되면 이미 자체로 백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끼우는 수 때문에 이 두 점 머리를 지켜야 되는데 최대한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지켰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인공지능의 지금 기보상의 수순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상호 간에 최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람 기준에서는 백이 두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하변에 이 두 점이 도래 보시면 생사가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전이라면은 뭔가 중앙 쪽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잘 막혀서 되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 두 점을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뒷맛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응수타진을 걸어갑니다. 일단은 이 수는 자체는 받지 않았을 때 붙이는 수를 엿보고 있고요. 붙이는 수는 위쪽으로 뚫는 것과 아래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맛보는 아주 유명한 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쪽 변 쪽을 받을 경우에는 귀에서 붙여가는 또 수가 노림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아주 멋진 착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끊어가지고요. 단수 치면 또 반대편에 이렇게 돌파가 되면서 좀 흙 모양을 돌파시키는데 아주 유명한 맥점이에요. 붙여서 끊어가는 착점.
2번으로 4번 자리에 붙여서 먼저 위를 붙여서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가능을 하고요. 흙은 이렇게 늘어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붙여가는 자리가 만약에 흙이 그냥 늘어서 받아주면 젖혀 이어서 나를자를 이렇게 가게 되면 아주 손쉽게 살아가는 형태예요. 자, 백의 노림이 여러모로 양쪽으로 좀 보이는 상황에서 일종의 응수타진인데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런 수가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람 기준에서는 물론 뭐 프로들이 인공지능 수법을 많이 공부하면서 이런 수를 지금 현재 좀 모방해내면서 또 바둑 기보상의 그 내용에 그냥 상당히 좀 질이 향상이 되는, 좀 수준이 향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좀 이런 수들도 인공지능이 아니었더라면은 생각하기 어렵고 여전히 어려운 수입니다. 어느 쪽을 받아야 될까요? 인공지능은 바로 붙여서 양쪽을 다 지키겠다라는 의도네요. 최대한 압박을 주는 거죠. 붙이면 바로 잡아서, 또 반대편에 이곳을 붙이더라도 이렇게 바로 제압이 되는 형태니까 양쪽을 다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좌우로 뒷맛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붙이는 수와 또 이쪽 귀에 붙이는 수, 양쪽을 방비하겠다 이런 의도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두터운 자리로 진행을 합니다. 하변의 102점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만 놓아서 지키더라도 잡히는 형태처럼 보여요. 근데 또 아래편에 뭐 뒷맛이, 인공지능은 뒷맛을 잘 활용합니다. 완벽하게 잡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키질 않고 중앙 쪽을 두텁게 좀 받아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도 응수타진. 이 수는 받아주면 중앙을 붙여서 이렇게 끊어서 나왔을 때 이렇게 돌파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조금 타개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받쳐주게 되겠죠. 그래서 날카로운 잽인데 보통 받아주면 손해인 경우가 많아서 잘 받질 않고 기보상에는 치받아서 좀 강하게 두텁게 지켜두었습니다. 당장 끊는 것은 잘 안 되죠.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되면 붙여서 잘 안 됩니다. 나오더라도 이렇게 늘어서 받아주게 되면 백의 수가 2수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실전상에는 한 칸으로. 이제 한 칸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끊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흑에게 지켜달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하변의 모양을 갖춰서 사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또 안형을 갖추는 수죠. 이렇게 두어가고 여기서도 바로 살려면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흙이 변벌림 이런 데 가게 되면 흙이 또 두터운 형태로 앞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살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근데 인공지능은 약간 찝찝한 상태로 잡으러 올 때 살던지 중앙에도 약간 출구가 있고요. 아래쪽에 또 양쪽으로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손을 빼고 발빠르게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좀 백으로 두기가 훨씬 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 기준에서는 타개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을 벌려가니까 또 모자를 씌워서 백을 압박을 하고 중앙으로 한 칸을 띄웠습니다. 굉장히 허술해 보이죠. 근데 들여다보고 바로 붙이게 되면 101점이 지금 위태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실전에는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두었는데 아래쪽에 힘을 주죠. 아래쪽에 백을 좀 공격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공격하겠다라는 좀 의도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도 뭔가 백을 좀 더 이렇게 약간 조여가면서 잡으러 갈 것 같은데 느는 수의 의미는 이 한 칸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백을 크게 잡겠다. 크게 가두어서 잡겠다라는 의도인데 여기서 어떻게 타개를 할까요? 너무나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대로 또 하변을 방치하고 좌상 쪽에 큰 곳을 갔습니다. 좌상 쪽에도 백의 모양이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하변은 어떻게 될까요? 하변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만 놓더라도, 돌이 놓이더라도 만약에 통집이 된다면 너무나 크게 들어가는 상황이죠. 자체로는 봤을 때는 이렇게만 두더라도 잡으러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뒷맛이 나빠 보입니다. 자, 네, 실전에는 또다시 우측에 백도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막으면 이렇게 치받아서 백한점이 거의 제압이 되는 형태죠. 그래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백을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때도 뭔가 입구자를 두면 흑한점을 살릴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더 발빠르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 백을 전체적으로 무겁게 만든 다음에 다시 나를자로 씌워갔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니까 백의 자세가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네, 백도 52번에 한 점을 제압하면서 살아가는 형태인데 여기서 뒷맛이 좀 이런 수들이 보이죠? 막으면 끊어가는 수가 성립합니다. 이쪽을 두면 건너가는 수가 보이고요. 근데 흙도 좀 엷어서 좀 뒷맛이 좀 나빠서 바로 결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런 수를 생각을 한다면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인공지능은 52번 이렇게 두어가니까 또 두터운 자리 3-3 종속 후에 나를자로 씌어가는 자리 100으로는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지금은 워낙 급한 곳이 많기 때문에 한가하게 1번으로 둘 여유가 없죠. 그래서 실전에는 이렇게 두텁게 좀 모양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우변의 백대마를 노리고 있네요. 네. 지금 근데 백돌이 파고들면서 흙의 진영을 부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51번 자체도 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여기서도 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두려고 나를자로 씌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세력에 악영향을 주겠죠. 여기서도 실속이 있는 방향으로 다시 나를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또다시 큰 자리. 자, 하변이 관건이에요. 하변이 과연 잡혔을까요? 백이 둔다면은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흑이 둔다면은 한 번에 백을 제압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수로 한 번에 백을 제압할 수만 있다면 저는 너무나도 이 자리 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귀에서의 뒷맛이 나쁘다라는 거. 귀에서 이런 자리도 먼저 옹수타진을 걸었을 때 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도 막상 위험해 보입니다. 실전이라면 이 자리를 두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이 자리를 두어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직 못 살았기 때문에 건너가서 막으면 끊겨서 백이 곤란하네요. 실전에는 이렇게 흙을 건너가게 해주고 다시 중앙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흙도 뒷맛이 나빠요. 만약 이런 자리를 끊어서 좀 약간 무리스럽게 공격을 한다면 약점이 많기 때문에 흙이 잘 안 됩니다. 무리가 되겠죠. 이곳에 약점도 좀 남아있고요. 이런 곳에 약점도 남아있어서 이럴 때는 끊는 것은 잘 안 되고 일단은 한 번은 지켜서 받아두었습니다. 자, 기보상의 여기까지 수순인데 사실 모범포석이에요. 서로 간에 실수가 없는 사람의 기보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대국이라고 보시고 감상을 하셔도 그냥 노화만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변의 모양을 어떻게 향후에 처리를 할지가 너무나 궁금하네요. 저는 인공지능으로 한 번 더 놓아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공지능 간의 대국으로 포석 판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람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수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놓아보시기만 하더라도 그냥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는구나 이 정도로만 좀 감상을 하셔도 여러분들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